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제주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제주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이 되면요. 제주의 4.3을 비롯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인데요. 어느덧 11주기를 맞았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노란 리본을 달고 또 SNS도 추모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수학여행을 왔던 친구들이 오기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잊지 않고 또 기억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엔 그럼 이번 주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인데 화재 현장이면 어디든 재빨리 달려가는 오민경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요? 네,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남방 큰 돌고래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또 추자면 관탈섬 주변 해역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방 큰 돌고래들이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마구 헤엄을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돌고래뿐 아니고 해양 생태계 좀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도민체육대회 개막입니다. 이 16일에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민체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도민체전하면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또 뭉칠 수 있는 축제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감동의 순간들이 찾아올지 기대도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드론 안전구조대입니다. 이 드론 안전구조대는 드론을 활용한 민간 구조대가 올해 3월에 창단이 됐는데요. 슬슬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 다 가지 못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거를 드론이 가게 되면 재난 상황에서 그 골든타임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제주처럼 넓고 또 높은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특히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 소식 다 보고 싶긴 한데 자,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취재하고 온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날도 추웠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도 추운데 저 왜 불렀어요? 촬영하려고 불렀죠. 촬영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밥이요? 제 밥을 챙겨주신다고요? 날도 추우니까 그 따뜻한 그 고사리 육개장 같은 거 먹고 오, 갈까요? 좋아요. 뜨끈한 국물 좋아요. 자, 제 밥을 챙겨주시다니. 이럴 PD님이 아닌데. 예쁘네요, 일단. 선물이에요? 이거 왜요? 고사리 육개장 드신다면서요. 꺾어 오셔요. 갔다 오라고요? 이거 입고? 출발. 꺾어 오라고. 역시 오늘도 고생길이 하나군요. 나 또 국물 튄다고 친구들. 아, 그래도 시키면 다 한다, 민경 씨는. 제가 시에따인데 고사리를 따 받겠냐고요. 에? 이 캥거루 같은 주머니인데 뭐냐고요. 근데 저희 그 행사 하나 있어갖고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혼자 잘할 수 있죠? 저 혼자요? 혼자 해야죠. 여기요? 이 춥고 이 습해 또 혼자. 고사리 육개장 먹어야죠. 네, 그렇긴 한데 하고 오세요. 저 혼자요? 이따 올게요. 저 혼자요? 네요. 저 혼자 산속에 두고 가셨어요. 진짜? 어떡해. 길 잃을 수도 있는데. 저 가요? 저 가요? 저 진짜 가요?
과연 제가 고사리를 딸 수 과연. 있을지. 험난해 보이는데. 고사리는 같이 있는데 거길 알아야 되는데. 저를 놔두고 제작진이 찾아간 이곳은 드론 안전구조대가 훈련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잔불 진압 상황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화상 카메라가 먼저 출발할 거고요. 만일 열을 감지를 하면 저 농업용 드론이 방제 드론이 가서 소화하고 그 뒤를 불이 잘 꺼졌는지 열화상 2호기가 가서 열을 다시 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1호기 출발! 드론을 통한 잔불 진압 훈련이 한창인데요. 그나저나 드론 안전구조대는 어떤 팀이길래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드론 안전구조대는 드론 산업협회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 조종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소방에 협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좀 기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을 덮친 대형 산불. 예고 없는 화만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켰는데요. 그런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지금 이곳에서 한창입니다. 잔불 진압 훈련 1단계.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잔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방제 작업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방제 작업 실시. 실시! 잔불 진압 훈련 2단계. 농업용 방제 드론으로 잔불 소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접근이 가능하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잔불이 다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렇게 정밀한 잔불 진압 훈련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드론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잔불 진압 훈련 3단계. 열화상 카메라로 다시 한 번 더 잔불 확인하기. 불을 끄고 난 후에도 꼼꼼하게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겠죠. 드론에 대한 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드론 안전 구조대원들. 전문 구조대원은 아니지만 내 노력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땀을 쏟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죠. 산불 피해로 많은 이들의 그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불의의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전에 예방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보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 드론 안전구조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방송도 하네요? 네, 드론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예요. 처음에 뭐 민경 씨 목소리인가 했어요.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주 드론 안전구조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잔불은 다 복구됐는데 산에 다 불이 나서 식재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지금 운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에 다시 푸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번엔 식재 작업을 돕는 드론이 출동했는데요. 전처음이네요. 운반 드론이 나무 묘목을 싣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사람이 직접 옮기기엔 힘든 지형도 드론이라면 문제없겠죠? 여기까지가 잔불 진화 훈련 끝!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훈련을 같이 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잊으신 거 아니죠? 맞다, 민경 씨. 고사리를 따러 조금 더 깊숙한 데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곧 드론 띄워야겠네요. 도대체 고사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못 먹는 것 같죠, 이거는? 뭔가 털이 막 나 있는 먹기 힘든 진짜 이게 고사리. 뭐가 고사리인지를 아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신봤다. 아, 이거 우리가 보는 그 고사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고사리 모양이랑 너무 다른데. 도대체.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육개장은 먹을 수 있겠네요. 이곳은 다시 드론 안전구조대 훈련장인데요.
잔불 진압 훈련이 끝났는데도 계속 다른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런 요청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사리 절에 할머님들이 많이 이제 실종되고 그런 것들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주변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몇 번 가봤는데 큰 효과는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 활동에 어떤 기틀을 좀 잡아야겠다. 만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게으를 피지 말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 갖고 있습니다. 고사리철이 되면 깊은 숲속까지 들어간 채 길을 잃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좁고 험한 산길도 거침없이 누비며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수색할 수 있는 레이싱 드론으로 길 잃은 사람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선 아닌가요? 민경 씨가 오늘 길을 잃게 될 것 같은데.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화이팅! 네, 훈련은 끝났는데 저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드론이 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맞아요. 저 상황에서 길을 잃기 쉬워요. 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주름이 진실의 미간이 깊어지고 있어요. 역시 구조대가 오고 있군요. 네, 제 미래에 맞추셨어요. 든든합니다. 보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 드론 안전구조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산에는 멧돼지, 들개, 뱀 등 위험 요소가 많으니 고사리 채취는 혼자서 다니지 마시고 여러 명이 안전한 장소에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손 흔들고 있어요. 고사리 채취 중이신 분들은 안전한 길로 하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반갑고 든든하더라고요. 피디님 어디 있었어요? 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진짜. 고사리 많이 꺾었어요? 어디 있어요? 주머니, 네. 과연? 고사리 어디 있어요? 어머, 텅 아니, 비었네. 고사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 무서운데. 그쵸. 춥고 배고프고. 저 오늘 진짜 고생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요. 아닌데 방송국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고사리 육개장 짓궂었죠.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사리 캐오라고 하잖아요. 좀 이따 이제 건강식 먹고 싶어 그러면은 산삼 캐오라고 한다? 어머나. 아니, 그나저나 길 잃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놀랬고 근데 저 멀리서 막 드론으로 안내 네. 방송이 나오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정말 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바로 드론 안전 구조대의 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드론 구조대가 민경 씨를 찾아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왜- 안내 방송까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왜 드론 하면은 카메라로 이제 영상 촬영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잖아요. 이 열화상 카메라로 잃어버린 사람을 또 찾기도 하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압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사리 꺾다 보면요. 욕심이 생겨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길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길 잃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길을 잃더라도 저렇게 민간 구조대가 있다고 하니까 참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영상 보고 나니까 이 새로운 방식의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방식의 안전에 대해서 느껴본 것 같고 좀 든든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주 고생길 다녀오신 민경 씨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을 발빠르게 찾아가는 개업맨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좌현국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업맨. 반갑습니다. 개업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이번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서
드라마 한 편을 또 찍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아, 그래 또 여주인공이 있는데 네. 궁금하시죠? 우리 또 화면을 보면서 여주인공 한번 불러볼까요? 애순아! 애순아! 애순이? 삼방산 너무 예뻐요. 아, 폭삭 속았수다 생각나네요. 또 관식이. 에? 비주얼이 너무 다른데. 우리 또 개연맨이 관식으로 바뀌어서 폭삭 먹었수다로. 폭삭 먹었수다. 나랑 결혼해야지. 나 과식이 왔어. 한입 과식이. 과식이. 관식이 아니고요. 애순아. 애순아. 아이유 어디 갔니? 아, 우리 애순이는 어디 가버리고, 아, 외롭고, 과식이는 배고프고. 자, 쌤 오늘 도대체 무슨 컨셉이세요? 아, 저 폭삭 속았을 때 양관식 아니고요. 좌과식입니다. 과식이. 항상 배고픈 좌과식입니다. 오늘도 과식을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제가 좀 약간 좀 눈여겨보고 빨리 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삼방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그런 식당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 따라 와보세요. 삼방산으로 갑니다. 삼방산 기다려. 애순아! 애순아! 그만해라 과시가. 이미 도망갔는데. 오픈. 딱 새로 오픈한 티가 나네요, 일단. 역시 깔끔하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형제섬과 유채꽃이 보이는 삼방산 비맛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유 아니었어요, 지금? 인테리어도 약간 독특한데요?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갔네. 국밥집이에요, 국밥집. 과식하겠네, 오늘도. 일단은 여기 딱 들어오면 고깃집들이 국밥집이라고 들어오면 일단은 그 돼지 육수나 그 닭 육수를 끓인 그런 향들이 쫙 나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향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뭔가 카페 향이 나는 듯한 그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깔끔한 가게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국밥, 면. 비주얼부터가 맛있다. 그니까요. 요즘 저런 국밥이 인기잖아요. 얇게 썬 고기. 맞아. 그러면 일단은 국밥과 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시켜볼게요. 욕심을 좀 갖고. 뭐예요? 저게 고기를 얇게 바로 썬 이렇게 게 잘랐어. 인기더라고요. 네, 사장님. 메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고기 국물에 진피, 진피. 네, 귤껍질을 블렌딩해서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거 독특한데요. 고기 국수에 진피라. 그러게요. 특이하죠. 고기 국물에 진피가 들어간다.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이게 간시로 대파를 만든 페스토. 어쩐지 독특하더라. 이거. 페스토는 으깬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대파를 이제 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으깨고 거기에 이제 마늘과 나머지 소스들 넣어가지고 저희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이 갈수록 궁금하네요. 그니까요. 이게 모르는 맛이 진짜. 먹어볼게요. 기대되네. 우리가 보는 흔한 국밥인데 흔한 국밥이 아니다. 이렇게 국밥은 이렇게 푸짐하게 해가지고 먹어줘야 돼. 간이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뒤에 깔끔하게 그 국물은 또 소고기 국물이라고 하는데 국물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집만의 또 독특한 고사리 김치 다 올려가지고 고사리 김치 들어는 보셨나요? 나는 여기서 먹고 있어요. 삼방산 밑에서. 이미 애순이는 잊었네. 요거 왠지 아삭아삭한 맛은 지금 양배추가 잡아주고 그 고사리만의 그 진한 그 꿉꿉한 향이 있잖아요. 그 돼지의 그 땅의 향, 그 향이 뒤에서 딱딱 잡혀줘. 요즘에 한참 고사리철 시작이거든. 고사리 많이 캐거든요, 우리 엄마들.
엄마 고사리 많이 따와. 응? 조금 뭐예요? 이게 또 특제 또 소스로 또 얼큰하게 즐기는데 여기서 또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난 좀 맵게 먹으니까 쫙 놔가지고 두 개를 시키려다가 그래서 소식했습니다. 소식 맞죠? 그렇죠. 국물 깔끔해. 돼지고기에 약간 텁텁할 수도 있는 맛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맛이 이건 것 같다. 이런 구수한 고기 육수에 뭔가 우리가 식초도 넣고 식초, 다시마 식초 이런 등등 많이 넣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일까? 깔끔한 맛이 딱 나. 금방 뚝딱 돼버렸네. 큰일 났다. 먹을 게 많이 남았는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하나인 국밥. 면과 국밥을 한 그릇씩. 클리어하셨네요. 또 나와요 이게. 이 전복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두까지? 만두도 있어요? 꿩만두. 꿩만두. 요즘에 꿩만두 보기 힘든데. 와. 먹을게요. 아니 진짜 많이 먹었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먹으니까 다시 소화가 됐어요. 사장님 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이어트 끝. 사장님 전복죽이랑 국밥 하나 추가요. 깔끔히 클리어해줬어요. 사장님이 궁금하긴 하다. 저 만나봐야죠. 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다.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좀 많은 양을 먹었거든요. 거북하고 좀 이게 더부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요. 깔끔해. 이게 그 간을 좀 낮춰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니까 염도를 낮췄고 거기에 이제 한약 재료 쓰는 진피를 섞었으니까 좀 더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간을 엄청나게 염도를 줄였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간이 딱 맞고 저도 식당을 지금 한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 메뉴를 계속 바꾼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 도전 정신이 출전해야 되거든. 예전에도 이렇게 음식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셰프 출신? 셰프 출신은 아니고요. 그냥 식당을 여러 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자개장이랑 뭐 이런 컨셉으로 바 형식으로 국밥집을 이제 바 형식으로는 제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육지에는 가끔 있지만 그래서 제주 이 삼방산 밑에서 삼방굴에 들어서 먹는 그런 느낌의 이게 또 자개장 컨셉이 또 있었구나. 또 삼방굴사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게 또 자개장 이거 왜 다 버렸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자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릇들은 일부분은 그 쓰시던 유품들이 좀 있어요. 유품을 잘 활용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업사이클링으로 인테리어를 좀 꾸며봤어요. 센스가 엄청나십니다. 저희가 새로운 맛을 도전한 거라 이 맛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느껴졌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새로운 맛이라고 했는데 전혀 딱 이렇게 너무 새롭고 이렇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 곰탕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전복죽, 국밥, 국수 너무 맛있었어요. 삼방산 아래 작은 식당입니다. 다양한 맛과 제주의 특별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 끝났었어요? 끝났어요. 15초 안 된다? 간결하네요, 네.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이게 더 낫겠다. 자연스러운 게 낫지. 진짜 관식이가 떠오르는 그 노란 유채꽃밥 바로 앞에서 너무 맛있는 또 식사, 과식을 잘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밥 먹으면서 완전히 머릿속에 애순이는 없는 것 같던데요? 우리 과식이가 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순이를 또 잊게 됐는데요. 잊었죠? 네. 우리 사장님께서 뭐 하나 먹으면 또 주고 뭐 하나 먹으면 또 주고 마지막 한라봉 디저트까지 푸짐한 한 상 먹고 왔습니다. 네. 아니 국밥집이 저렇게 푸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잘 나오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반찬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거기에 그 육수까지도 직접 만들어내시고 맞습니다.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어릴 적부터 우리 이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식당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뭐 국밥집부터 뭐 중화요리집, 뭐 순대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요리가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뭐 칼국수집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뭐 와인바 등등등등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국밥집을 또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근데 이 집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정말 유명해져야 된다, 많이 찾아줘야 된다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또 우리 또 사장님께서 육지에 계시는 보육원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좋은 일 하시는구나. 네, 그 보육원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졸업하게 되면 뭐 자기와 같은 식당들을 이렇게 많이 차려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식당들,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야겠네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좋은 또 꿈도 갖고 계시고 또 정성도 또 많이 들이시고 2호점, 3호점 앞으로 더 많은 가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린 다시 한번 또 가는 걸로 하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영공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엔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지역에서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일들이 또 제주에 있었는지 바로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이를 준비하는 물밑 경쟁이 제주에서도 치열합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안팎의 사정과 주요 과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 정당이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일단 원내 1, 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인 후보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본선 진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표심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 도내의 민주당원만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당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선거인단의 수도 뭐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의 후보를 1차 선출하고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해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제주 지역 당원은 한 10,000명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2, 3 내란을 통해서 일부도 탈당이 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제주의 득표율이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풍향계 역할을 해왔었던 터여서 이번 선거에도 이 제주의 표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민심의 향배가 참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대선이 워낙에 또 갑작스럽게 치러지면서 지금 일정이 굉장히 또 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뭐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이 공약에 충분히 다 담길 수 있을지 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선거 일정이었다면 진행됐을 뭐 정당별 전국 순회 연설도 이번에는 다 생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16일부터 12일간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는 수도권이랑 강원권과 함께 묶여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권역별 연설회를 대신해서 이제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고요. 과연 제주의 이슈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제주도정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제 각 정당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공약이 있는데요. 이게 23가지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이 됐고요. 또 제주 신항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항공 선도도시, 뭐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주시를 이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거든요.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제 제주 제2공항이 되겠는데요. 제주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이 중앙당에 요청한 지역 공약에는 이 공약이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요청 공약에는 제2공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끕니다. 각 정당별 경선 룰이 확정된 만큼 본선 후보가 정해지면 이 제주 지역 공약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사실 이럴 때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약을 좀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공약에 반영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촉박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관련해서 이 공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온 소식들 꼼꼼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횟수로 치면 이제 근 10년간 표류하고 있던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 신항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발표한 건데요. 이 사업은 이제 예산은 3조 8천억 원을 들여서 2045년까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514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22만 톤급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1개 선석과 또 15만 톤급 크루즈의 수용이 가능한 3개 선석을 조성하고요. 또 유류 부두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바다 바깥으로는 이제 외풍과 파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길이 2km가 훌쩍 넘는 방파제와 호환을 설치하고요. 또 항만의 배후 부지에는 상업, 문화, 관광 산업이 합쳐진 해양 관광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사실 이 제주 신항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표류를 했었잖아요. 이제 좀 드디어 좀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이 계획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 대선 공약에도 이 제주 신항만 공약이 반영됐었던 것처럼 그 필요성을 좀 일찌감치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항이 개항한 것이 1927년이었으니까요. 거의 100년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1977년에 여객 터미널을 신축하고요. 2001년에 외항을 설치하면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시설이 너무 이제 낡고 부족한 데다가 이 항만 규모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공간을 추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화물선과 여객선이 또 같은 항구로 드나들다 보니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했고요. 특히 이 초대형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없다 보니 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갈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곤 했죠. 해양수산부가 이 제주도의 요구를 최초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신항만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와 코로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좀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근데 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의 공감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이긴 하나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그럼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주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항만 기본계획고시가 발표된 시간에 이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을 주고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주의 물류 문제가 반영됐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색했고요. 대형 국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게 마냥 반기기만 할 일인가 싶은 것이 이 주민 수용성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의 탑동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몽돌 해변이 있었는데 이 해변을 매립할 당시에도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발생을 했었죠. 이번 신항만 사업 역시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매립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과 또 공감대 형성 사이에서 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겠습니다. 이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이 분명히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또 동시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제주도가 1995년부터 지켜온 고도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요.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 신호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건축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간 제주는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일명 스카이라인이라는 이 기준을 정하고요. 경관 유지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옛 제주도 종합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고도 제한은 이 한라산 경관과 조망 환경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 저밀도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재건축에 제약이 따르고 또 도시가 외연으로만 확장이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번 도정 들어서 이제 고밀도 압축 도시로의 방향성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물의 층수는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물은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심 정책 자체가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 조례가 이제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현재 재건축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심 내에 여러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들이 있죠. 이곳들이 건축물 층수 제한이 이제는 모두 완화가 되는 것인데요. 예. 제주도는 이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이 건설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역시 빛이 있다면 또 그림자도 있기 마련일 텐데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제주에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과연 이렇게 주택이 넘쳐나는데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조례 개정이 좀 부가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달 말쯤에 이 종합적인 고도 완화 계획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겨뒀다가 좀 재차 전해드릴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또 주택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인데요. 바로 고사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제주 도민들과 함께 왔던 고사리,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푸르름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4월. 들녘엔 수만 인파로 가득 찼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고사리 축제다. 고사리를 넣은 갖가지 음식들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고 축제는 흥겨움이 넘친다. 고사리 축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다. 전국 각지에 고사리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제주의 고사리는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저 흔한 산나물이기 이전에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 고유한 참맛이 고사리에 담겨 있다. 고사리는 제주의 자연이 사람들에게 주는 청정의 선물이다. 봄이 무르익는 4월, 제주엔 비가 자주 내린다. 이 시기를 제주 사람들은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으면 숲속 덤불 사이에서 고사리들이 뾰족뾰족 고개를 내민다. 한 줄기 끝에 아직 펴지 못한 잎이 아기 주먹처럼 둥글게 감긴 고사리. 연하고 굵직한 고사리들이
습기 가득한 땅을 뚫고 쑥쑥 올라온다. 비가 그친 이른 새벽, 제주의 어머니들은 어김없이 고사리를 꺾으러 나선다. 동트기 전 새벽부터 오전 나절이라야 고사리가 눈에 잘 띄고 잎이 피지 않은 굵은 것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봄철 제주에 들려 큰 고사리 천국이다. 습기 가득한 숲속 이끼 낀 바위 틈에서 고사리들은 잘 자란다. 드넓게 펼쳐진 제주의 곶자왈지대는 고사리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지대에 펼쳐진 오름과 드넓은 목장지대에서 고사리들은 지천으로 솟아난다. 특히 가시덤불 틈에서 자라는 것을 자왈고사리라고 하는데 줄기가 굵고 기름지다. 제주에서 자라는 고사리는 160여 종.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기슭, 습지와 일반 산림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고사리들이 서식하고 있다. 고사리 장막 끝에 지천으로 솟은 고사리를 꺾는 것은 대표적인 제주의 봄 풍경이다. 예전엔 여성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고사리를 꺾으러 다니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어린 학생들은 고사리를 꺾어 학비도 마련하고 집안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기도 했다. 고사리를 꺾어오면 먼저 큰 솥에서 삶아낸 후 말린다. 고사리는 해열과 이뇨, 불면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지만 독성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삶아서 물에 잘 우려내고 독성을 제거한 후에 말려서 보관해야 한다. 이른 새벽에 들판을 헤매며 한 등짐씩 꺾어오면 바로 다듬어서 삶고 말리는 과정까지. 고사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제주에서 고사리는 제사 때 반드시 올려야 하는 나물이다. 고사리 탕쉬라고 하는데 제상에 올리기 위해서도 꺾어서 마련해두었다. 고사리를 이용한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은 돼지고기 고사리국. 돼지고기를 삶아낸 육수에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한다. 물에 불린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메밀가루로 버무린 후 육수에 넣어 뭉근하게 끓여낸다. 돼지고기 고사리국은 제주의 전통 음식으로 고사리 육개장이라고 한다. 쇠고기를 넣는 타 지역과는 다른 제주식 육개장. 고사리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을 돼지고기가 보충해주는 최고 궁합의 음식이다. 몇 번을 꺾어도 다시 돋아나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고사리. 제주 사람들은 자손이 번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고사리에 비유해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무덤가에서 자라는 고사리는 꺾지 않는다. 제사의 탕쉬로도 쓰지 않고 먹지도 않는다. 무덤가의 고사리는 자손의 탄생을 상징하는 생명초이기 때문이다. 고사리처럼 자손이 강하게 자라고 번성하길 염원하는 의미인 셈이다. 고사리에 담긴 사연이 많은 만큼 제주엔 고사리와 관련된 속담도 많다. 고사리 좋은 해 매역 풍년 든다. 고사리가 잘 자라는 해엔 미역도 잘 자라 풍년이 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밖에 고사리의 강인한 번식력을 의미하는 속담도 전해진다. 봄이 되면 제주의 들판에선 흥미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도로변마다 주차장처럼 차들이 질비하다. 고사리를 꺾으러 나선 사람들이 세워둔 자동차의 행렬이다. 예전엔 여성들이 주로 했지만 요즘은 남성들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나선다. 고사리도 꺾고 봄이 오는 들판에서 여유롭게 봄 소풍을 즐기기도 한다. 제주의 들녘 어디서나 지천으로 나고 자라는 고사리. 하지만 개발과 목초지의 증가로 제주의 고사리도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제주의 들판 구석구석에서 꼼짝꼼짝 돋아난 고사리.
척박하고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의 자연이 그나마 넘치도록 흔하게 뿌려준 씨앗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고사리는 그저 흔한 산나물이 아니었다. 배고픈 시절의 소중한 반찬이자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며 제상에 올려야 했던 정성의 음식이었다. 기쁘고 슬픈 삶의 순간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위로했던 전통 음식이었고 힘겨운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는 요긴한 수단이 됐다. 고사리엔 제주의 자연과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 다시 봄이 오고 고사리 장마가 시작되면 언제나처럼 제주 사람들은 고사리를 꺾으러 들판으로 나설 것이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주 아트센터에서는 타악 공연 한 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4월 21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장 상주단체 협력 공연으로 타악 제주를 노래하다가 펼쳐지는데요. 전영준의 굿자왈, 이문석의 멜 후리는 소리, 무용과 함께하는 바닥노래 비나리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타악이 들려주는 제주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데요.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고사리 꺾기 체험은 물론이고요. 고사리 육개장, 돈가스 등 다양한 향토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황금 고사리를 찾는 응모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25 제2회 돌챙이 축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돌문화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돌담 쌓기, 돌 벌르기 같은 전통 돌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 돌담 문화를 논의하는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축제에 함께 하셔서 제주 전역의 다양한 돌문화를 형성해온 돌챙이들의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30회 제주 연극제 그리고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예선이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7시에는 극단 세일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그리고 25일 오후 7시에는 극단 가람의 인생 배달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펼쳐지는 각 극단들의 무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화 소식은 조금 특별한 영화 상영회입니다. 평화를 향한 성찰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인데요. 서귀포시 남원읍 연경문화예술원에서 4월 19일 제주 4.3 77주년과 4.19 혁명 65주년을 기념해 양윤모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평화영화제가 열립니다. 상영 뒤에는 영화 해설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어 더 깊은 성찰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봄의 이 색깔이 점점 더 화려하고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노란 유채꽃 그리고 분홍 벚꽃에 취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 향기에 빠져 있던 사이에 어느덧 가파도에는 청보리의 물결이 이제 넘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이번 주말에 아직 갈 곳 못 정하셨다면 청보리 물결 구경하러 가파도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도 일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예술공간 이하에서 열리는 이하 위드 펫 행사에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제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